안녕하세요. HPMPSP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죠. 네, 하던 일정이 끝나서 VR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현재 버전은 6.3 버전 LTS 버전을 쓰는데 6000의 3.8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6000의 3.3 버전이나 뭐 3.4 버전 이런 거 쓰면은 패키지 매니저에 좀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검색해 보니까 패키지 매니저 쪽에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신 버전 쓰시면은 패키지 매니저 에러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네, 버전을 잘 골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6000의 3.8 버전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뷰에서 뉴 프로젝트 누른 다음에 프로젝트 템플릿이 있는데 밑에 내려보시면은 VR 템플릿이 있겠죠. 네, 이 VR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메타 XR 스터디라고 할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네, 원하시는 대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한글이나 이런 거 안 들어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네,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경로나 이런 거에 한글 같은 거 있으면은 나중에 에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글 없이 영어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프로젝트가 지금 열렸고요. 네, 여기 보이는 뭐 템플릿 관련된 설명이죠. 이거는 클로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튜토리얼 이런 것들도 마우스 오른쪽에서 클로즈 탭 눌러서 없애도록 할게요. 이 레이아웃은 튜토리얼 레이아웃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로 쓰지 않고 2x3 레이아웃을 쓰기 때문에 여기 있는 2x3 레이아웃으로 하도록 할게요. 저는 따로 수정한 VR 레이아웃도 있죠. 그래서 2x3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서 콘솔 뷰를 이쪽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좀 제가 편한 대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로젝트 뷰에서 조금 필요한 폴더들을 만들어 둘 건데 저는 에셋이라고 하는 곳에 크리에이트 폴더라고 눌러가지고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제가 작업하는 폴더를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를 붙이면은 제일 위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언더바 데브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크리에이트 폴더 다시 만들어서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 안에다가 다시 한번 폴더를 만들어서 씬 폴더, 스크립트 폴더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폴더를 굳이 이렇게 계속 나눈 거는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튜토리얼 기능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 튜토리얼 기능들을 활용해 갖고 총을 잡아서 쏜다거나 활을 잡아가지고 화살을 쏜다거나 펜을 잡고 글씨를 적는다거나 그런 식의 있는 기능으로 예제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튜토리얼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1번 씬 폴더에 크리에이트 누르고 씬이라고 하는 월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에서는 씬이 월드죠. 그래서 월드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이쪽에서는 저희가 가까운 물체를 잡는 그랩 기능을 한번 알아볼 건데 저는 이거를 다이렉트 그랩이라고 좀 불렀죠.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은 디스턴스 그랩, 가까이 있는 것은 다이렉트 그랩. 그래서 지금 씬은 다이렉트 그랩에 대한 내용을 할 거기 때문에 다이렉트 그랩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다이렉트 그랩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이어라키에 다이렉트 그랩이라고 하는 씬 이름이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VR에서 오큘러스 링크라고 하는 기능을 쓰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2D나 3D 환경에서 쓰는 카메라고요. VR 환경에서는 좀 더 다른 카메라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카메라 환경을 일일이 만들 필요는 없고요. 메타 XR이라고 하는 기능을 받아가지고 그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에셋 스토어라고 하는 것을 눌러서 에셋 스토어 웹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색창에 메타 XR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유니티에서 제공해주는 요 메타 XR SDK가 있죠. 네, 여기에 있는 올인원을 그냥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이 크긴 한데 이것저것 기능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유니티에서 VR 개발하는 것은 이렇게 메타 XR이라고 하는 SDK를 활용하는 방법과 XR 인터랙션 툴킷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메타 XR SDK를 사용할 예정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Enable Meta XR Feature Set이라고 해갖고 어떤 뭐 특징 세팅을 하겠다는 뜻이죠. 이런 거 안 하면은 동작 안 되겠죠. 네, Yes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 패키지 매니저를 닫아주시면은 여기 우측 하단에 이런 식으로 또 뭔가 픽스를 해야 된다고 해요.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뭔가 세팅이 안 맞는 것을 또 수리를 해야 되니까 픽스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스타트도 한다고 할게요. 세이브 안 됐으니까 세이브도 하시면 되겠죠. 네, 일단은 프로젝트가 다시 켜졌고요. 네, 이렇게 다시 켜졌는데도 또 이렇게 또 픽스를 하라고 하죠. 네, 이것도 픽스 5를 눌러가지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세팅을 좀 잡아주셔야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뭔가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뜹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혹시나 유니티에서 이렇게 XR 작업을 아예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은 이렇게 생긴 팝업이 뜰 수도 있어요. Welcome to Meta XR SDK. 네, 이렇게 뜨시면은 요걸 뭔가 처음 해보신 다음에 읽어보고 싶으시면은 이대로 하셔도 되고 밑에 있는 거 누르셔도 되고요. 그냥 X 표시 눌러갖고 닫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프로젝트 자체가 설정이 다 된 상태 같고요. AI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을 가리니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콜랩스라고 하는 거 눌러가지고 접도록 할게요. 그리고 게임 뷰에서 프리 어스펙트가 아니라 풀 HD 1920에 1080 해상도로 이렇게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가 VR 환경을 실행하기 위한 VR 카메라를 가져와야 되는데 메인 카메라는 여기서 쓰지 않고요. 저희가 이렇게 메타라고 하는 거 누르시고 툴즈에 빌딩 블록스라고 하는 걸 쓰셔가지고 여기 있는 기능을 좀 갖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빌딩 블록스가 이런 식으로 켜지는데 이 상태에서 올 빌딩 블록스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추가할 수 있는 VR 관련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먼저 카메라 리그라고 하는 게 VR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걸 눌러서 요거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하이어라키에 이런 식으로 카메라 리그라고 하는 것이 추가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를 사용한다 그랬죠? 컨트롤러 트래킹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핸드 트래킹이나 이런 거를 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인터랙션 리그라고 하는 것도 그냥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추가를 했고요. 네, 나머지 것들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이런 거 눌러가지고 하나씩 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빌딩 블록스 창은 이렇게 게임 뷰 쪽에 그냥 저는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저것 추가된 모습이 보이는데 카메라 리그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VR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인 카메라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메인 카메라는 클릭하시고 딜리트 눌러가지고 지우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이렇게 카메라 리그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사용을 할 거고 여기에서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서 바닥면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3D 오브젝트 플레인을 눌러가지고 바닥면을 하나 그라운드를 만들어 주고요. 트랜스폼 리셋을 하신 다음에 사이즈는 크게 하도록 할게요. 10, 10, 1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어디가 앞쪽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씬 기즈모의 파란색 방향을 보시면 되겠죠. 파란색 방향이 앞을 보도록 이런 각도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아이콘이나 글씨, 태양 아이콘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띄죠. 네, 이런 아이콘들은 크기를 줄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아이콘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줄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빌딩 블록스를 활용해서 VR 카메라를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이제 이 상태에서 메타 호라이즌 링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갖고 현재 유니티와 그 다음에 메타 퀘스트에 대한 헤드셋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메타 퀘스트 헤드셋이랑 그 다음에 유니티 에디터를 서로 연결하려면은 저희가 메타 호라이즌 링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이렇게 노션에 제가 정리해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네, 요 내용은 제가 옛날에 썼던 사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모습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요 내용을 보시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 호라이즌 링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뜨고요. 그 다음에 오큘러스 퀘스트 3인지 3S인지 2인지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링크, 메타링크 앱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받으시면은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하나 켜질 거고요. 이 상태에서 컴퓨터와 메타 퀘스트 헤드셋을 연결시키시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지금 저는 연결을 하긴 했는데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떠도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케이블만 잘 선택해 갖고 데이터 전송이 되는 케이블을 잘 구매하셔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이렇게 케이블을 활용해서 연결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은 와이파이 5G 기반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한번 확인해서 해보시면 되세요. 저는 메타퀘스트 3를 연결해서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프로그램을 켜진 상태에서 연결을 하시면은 여기에 액세스 허용한다고 뜨는데 혹시나 이게 연결이 안 되시면은 뭐 디버깅이나 그런 기능들도 조금 설정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신 다음에 네, 요거는 좀 옛날 화면이죠. 퀘스트 링크 이런 링크 관련된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쪽에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 가능한 컴퓨터 표시가 뜨니까 이 상태로 연결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에어링크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 드렸던 와이파이 5G 기반으로 연결하는 거, 케이블 없이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고 기다리시면은 화면에 이렇게 뭔가 회색 느낌이 나는 이런 환경으로 화면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유니티 에디터를 플레이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옛날에 썼던 하이어라키죠. 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둘 테니까 필요하시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보시고 모르시겠으면은 뭐 블로그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은 자세하게 올려둔 포스팅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잘 연결을 하시고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 눌러가지고 이게 제대로 헤드셋이 연동됐는지 주변을 둘러보시거나 컨트롤러를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네, 지금 잘 연결이 됐죠? 헤드셋을 손으로 든 상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컨트롤러도 여기 눈앞에 보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오른손 컨트롤러 그리고 왼손 컨트롤러 관련돼서 이렇게 잘 연동된 게 보입니다. 일단은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저희가 VR 개발하기 위한 세팅이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오큘러스 링크를 사용해 갖고 일단은 연결을 시켰어요. 여기다가 이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할 오브젝트가 필요한데, 일단 여기서 잘 보이지 않지만 캡슐로 된 거 앞에다가 저희가 뭔가 잡을 수 있는 3D 오브젝트 큐브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D 오브젝트 큐브를 트랜스폼 리셋을 해주시고, 네, 사이즈를 좀 작게 하셔야 돼요. 이거 엄청 큰 겁니다. 1m 크기이기 때문에 작게 0.2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서 네, 앞쪽에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카메라 리그에 있는 요 캡슐 모양 보이시죠? 네, 요 앞에다가 배치를 하셔야지 저희가 링크로 들어갔을 때 바로 앞에 있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오면은 앞쪽에 이렇게 큐브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아, 저는 지금 핸드 트래킹으로 지금 뜨고 있네요. 네, 여기서 컨트롤러를 제가 조작하면은 컨트롤러로 바뀝니다. 네, 이 상태로 컨트롤러가 뜨는데, 일단은 제가 앉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이를 잘 조절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큐브를 살짝 좀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큐브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컨트롤러에 있는 중지 버튼, 여기 몸통 버튼이죠. 이렇게 몸통 버튼 누르시면은 이게 셀렉트라고 하는 잡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요 검지 버튼을 누르시면은 요거는 뭔가 상호작용을 마우스 클릭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셀렉트 버튼인 몸통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얘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안 잡히죠? 왜냐면은 지금 요 큐브가 실제로 지금 VR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큐브를 상호작용하기 위한 기능을 좀 추가하도록 할게요. 큐브라고 하는 곳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인터랙션 SDK, 그랩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랙션 SDK, 그랩 인터랙션. 네, 큐브의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요거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랩 위자드라고 하는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일단 뭐가 빠져가지고 제대로 이 기능을 추가할 수 없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픽스홀 누르시면은 빠진 부분 다 채워주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픽스홀 누르시고 크리에이트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럼 지금처럼 ISDK 해갖고 핸드그랩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고요. 이렇게 두 가지 트랙 테이블 컴포넌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위에 보이는 거는 핸드 트래킹용 상호작용이고요. 밑에 보이는 것은 컨트롤러용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이 큐브를 잡아볼 건데, 한번 다시 플레이를 눌러서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네, 컨트롤러죠. 네, 컨트롤 상태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몸통을 셀렉트 버튼을 누른다면은 이런 식으로 잡힌 모습이 보이죠? 네, 이번에는 잘 잡히고 있습니다. 네, 물론 왼손, 오른손 둘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네, 헤드셋 쓰고 한번 잡아볼게요. 네,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왼손으로 잡을 수 있고, 오른손으로 왼손 잡은 것을 이렇게 뺏으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건 따라오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왼손, 오른손으로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러에 여기 몸통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잘 잡을 수가 있고요. 네, 일단은 핸드그랩 인터랙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핸드 트래킹으로도 잡을 수는 있어요. 핸드 트래킹으로 잡는 것은 검지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할 수가 있죠. 네, 물론 이걸 이렇게 잡으셔도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핀치처럼 잡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잡혀요. 그래서 핸드 인터랙션 기능도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컨트롤러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 트래킹 기능은 이렇게 꺼두셔도 됩니다.
컨트롤러 기능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컨트롤러로 이 큐브라고 하는 것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잡아서 뭐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걸 이용해 갖고 어딘가 뭔가 휘두를 수도 있고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 있겠죠. 일단은 큐브라고 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상호작용하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2번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크리에이트 모노비 헤비어 스크립트 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근거리 그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이렉트 그랩 인터랙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뭔가 물체를 잡는 거라든가 그런 기능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한 4-5가지 그렇게까지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튜토리얼로 좀 간단한 방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이후 영상에서는 권총을 잡아가지고 뭐 쏘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볼 건데 그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그랩 인터랙션을 만드시고 큐브라고 하는 곳에 드래그해서 넣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스크립트를 만드시고 이쪽에 작성되어 있는 것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이렉트 그랩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저희가 이 큐브라고 하는 물체가 잡혔을 때 그 이벤트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잡기 위한 기능을 알아볼 건데 퍼블릭 그랩 인터랙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여기다가 인터랙 테이블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void start라고 해갖고 여기 보이는 인터랙 테이블이라고 하는 기능한테 저희가 이벤트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state changed라고 해갖고 이쪽에다가 어떤 기능을 넣을 건데 지금처럼 인터랙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큐브라고 하는 거한테 상호작용 기능이 동작할 수 있는 요 기능이에요. 큐브라고 하는 거 안에 저희가 마우스 오른쪽을 하고 인터랙션 SDK 하고 그랩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걸 추가를 했죠. 이렇게 추가하시면은 바로 큐브라고 하는 곳에는 그랩 에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ISDK라고 하는 곳에 그랩 인터랙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됩니다. 큐브에 있는 그래베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간 거고요. 저희가 이 물체를 잡았다, 놓았다 라고 하는 그런 상호작용 이벤트를 쓰기 위해서는 그랩 인터랙 테이블 쪽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핸드 그랩 인터랙 테이블은 손으로 잡은 거, 핸드 트래킹으로 잡았을 때 동작하는 거고요. 그랩 인터랙 테이블은 컨트롤러로 잡았을 때 반응하는 상호작용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큐브가 잡혔는지 놓쳤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그랩 인터랙 테이블이라고 하는 타입에 접근을 해야 되고요. when state change는 딱 봐도 상태가 변경됐을 때 실행되는 이벤트로 보이죠. 그래서 요거에 맞는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랙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바로 큐브가 상호작용하는 기능 중 하나인데 when state changed 큐브의 상호작용 상태가 바뀌었을 때 저희는 어떠한 이벤트를 이렇게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콜백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상태가 변경될 때 같이 실행되는 기능을 등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는 것은 델리게이트 체인이나 아니면 멀티캐스팅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인터랙 테이블 스테이트 체인지라고 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요 형태와 똑같은 이런 매개 변수를 맞춰 주셔야지만 똑같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이 argument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if argument 그 다음에 new state라고 하시면은 현재 스테이트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select라고 하는 게 잡은 거예요. disable은 현재 인터랙 테이블에 대한 기능이 동작가 되지 않는 거고요. hover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러를 큐브에 갖다 대고 있을 때 실행되는 거. 노멀은 아무것도 아닌 일반 상태입니다. 저희는 select 기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신다면은 물체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elect 큐브 select라고 하는 이름으로 작성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멀티캐스팅으로 기능을 연결하는 콜백을 연결할 때에는 스타트 함수에서 하는 게 아니라 on enable에선 등록을 하시고 on disable에서는 등록 해제를 하는 기능을 넣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테스트하는 그런 튜토리얼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스타트 함수에서 넣은 겁니다. 이 상태로 저장을 해주시고 유니티로 가서 다이렉트 그랩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요 빈칸에다가 요 밑에 보이는 핸드 그랩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요 오브젝트를 넣어 주시면은 자동으로 그랩 인터랙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등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잘 해주시고 플레이 눌러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로그가 너무 많이 떠 있으니까 클리어 눌러서 좀 지우고요.
요 앞에 있는 이렇게 큐브를 이렇게 컨트롤러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으니까 큐브 셀렉트라고 하는 게 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콜랩스를 잠깐 풀고 이런 식으로 다시 잡아서 큐브 셀렉트 이렇게 뜨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왼손 오른손 상관이 없죠. 큐브 자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왼손으로 잡든 오른손으로 잡든 똑같이 이렇게 큐브 셀렉트가 뜨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물체를 잡았는지 셀렉트가 됐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왼손으로 잡았는지 오른손으로 잡았는지 궁금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인터랙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당한 대상이고요. 인터랙터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터랙 테이블이 아니라 인터랙터에 접근해서 어떤 손으로 잡았는지, 오른쪽 컨트롤러로 잡았는지 왼쪽 컨트롤러로 잡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인터랙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한테 그 정보가 있습니다. 그랩 인터랙터라고 이렇게 타입을 하나 만드시고 인터랙터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게요. 인터랙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에 점 찍으시고 인터랙터즈 퍼스트라고 하는 것까지 작성을 해주시면은 바로 요 큐브라고 하는 게 한 손으로만 잡았다고 확정 지을 수 없죠. 네, 두 손으로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먼저 잡은 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뽑아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인터랙터가 무엇인지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명확하게 이게 왼손인지 오른손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랩 인터랙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컨트롤러라고 하는 곳에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컨트롤러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아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곳으로 접근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에러가 뜨신다면 Alt 엔터 눌러가지고 오큘러스 인터랙션 인풋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first는 이쪽에 보이는 링크에 대한 기능에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타입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만들게요. 인터랙터라고 하는 것에서 get component i 컨트롤러 라는 이름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요거를 디버그 로그로 저희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하시고 핸드네스라고 하는 것에 접근을 하시면은 요 핸드네스라고 하는 거에는 레프트 핸드, 라이트 핸드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레프트 핸드, 라이트 핸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타입으로만 구분되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한 컨트롤러에 대해서 이게 왼손 컨트롤러인지 오른손 컨트롤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저장을 하고 유니티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콘솔 창에 이렇게 많이 뜨는 것은 좀 지우도록 하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 컨트롤러로 이 상태로 딱 잡으면은 지금처럼 오른쪽 컨트롤러에 대한 큐브 셀렉트와 라이트라고 적힌 글씨가 뜨는 것이 보이죠? 이번에 왼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컨트롤러로 이렇게 잡아보면은 이번에도 큐브 셀렉트라고 하는 게 떴고 레프트라고 하는 글씨로 뜨는 것이 보이죠? 그럼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어떤 물체를 잡았을 때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셀렉트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큐브를 오른손으로 잡았는지 왼손으로 잡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해갖고 간단하게 물체를 잡고 어떤 손으로 잡았는지 판정하는 기능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잡아보는 것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권총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오브젝트를 잡아서 총을 쏴보는 그런 기능으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예제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나 뭐 궁금한 기능이 있으시면은 그런 것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 알아보고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